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채널 운영 목적과 밑에 이제 주의사항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이캉님이 알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고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T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테조스, 링크, 제로엑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제 위치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Q&A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8,793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야간에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지난 이 10월 26일 이렇게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 이 8,600달러 저항 라인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1,3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삼각수렴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고, 이 하단 추세선 따라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빠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전에 그때 이제 박빌부님, 우리 저도 이제 박빌부님 의견에 이제 동의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프랙탈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 패턴, 그리고 또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2017년 말 18년 초부터 만들어졌던 이 패턴이 지금 이제 이 4시간봉 현재 위치에서도 또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말 고점 찍었던 그 패턴, 그리고 올해 6월 27일 고점 찍었던 그 패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10월 26일 이 고점 찍었던 이 패턴들이 그 크기만 다르지 차트의 패턴 모습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장 작은 모습의 이제 패턴이 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와서 지난번에 그 선물에서 이미 이제 갭을 메꿨다라고 했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갭을 메꿔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빼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때 이렇게 그때 갭을 안 메꿨을 때 이때 이 추세선까지 눌러주면서 이 8,700달러에 있는 갭을 이제 메꾸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물 차트에서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갭 안 메꾸고 그냥 가려나 보다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아마도 이제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비트맥스에서 야, 선물 갭 메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안 빼고 그냥 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들이 또 롱 포지션을 이제 많이 취했다라고 하면 아마 마지막으로 그 부분, 그 롱 취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인 제가 비트맥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이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진짜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롱취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돌려 세울 거라고 봅니다. 어제 지금 이제 24시간 양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9,100만 달러, 원화로 하면 거의 한 천억 정도, 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롱 포지션도 청산이 됐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 시장에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돌려 세워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여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361선 넘기 전에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21선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20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모습 보면 이제 21선을 살짝 깨고 50일 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제 이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일단 지금 제가 어제 그 도미넌스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앞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런 패턴이 다시 이제 만들어질 거다. 물론 이제 이 크기는 축소가 돼서 여기에서 이런 패턴이
축소가 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이제 먼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먼저 비트코인이 이 120달러를, 죄송합니다, 이 121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에 먼저 리플이 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먼저 움직여 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 121 이평선을 넘어가서 지금 1파, 2파, 3파, 이 3파 상승으로 121선을 뚫어주면서 그 다음에 5파 상승까지 이렇게 한 12,400에서 뭐 13,900 이 정도까지 상승해주는 비트코인 상승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물론 비트코인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저는 리플이 먼저 비트코인이 121선을 돌파하기 전에 리플이 먼저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설명드릴 때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 이제 2,30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4시간봉 차트인데 뭐 비트코인 차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삼각수렴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추세선을 마찬가지로 깨면서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똑같이 이 장기평선과 이 단기평선 사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지금 돌파돼서 눌러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추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 있는 추세선, 이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왔죠, 현재. 추세선 물론 이제 그리기에 따라서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걸로 비트코인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총 차트라든가 알트 시총이 이미 추세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상승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시총과 알트 시총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번 상승장은 저는 이제 알트가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가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약간 뒤처진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지금 이제 알트 시총이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4시간봉 차트에서도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봉 보면 362평선까지 눌러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 알트 시총이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 시총 모습을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719억 달러인데요. 지금 이제 이 패턴이 제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렇게 저점 높이고 돌파시켰다가 이렇게 이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지금 이 라인 깨지 않고 반등 나와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짝꿍댕이, 오른쪽 엉덩이 높은 쌍바닥 찍어주고 돌파 시켜주고요. 지금 이렇게 눌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700억 달러, 이 700억 달러를 잘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넘어갔던 이 모습이 이제 알트 시총에서도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하락세기형에서 돌파가 돼서 반등했다가 이 이평선들 20일, 50일, 120일 다 돌파시켜주고 다시 이평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로 흘러내렸는데 이 모습이 다시 또 이제 하락세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저점을 낮추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더 가속도를 내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하락세경으로 나오면서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점 이 각도 자체가 좀 더 이제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일단은 도미넌스는 아래로 이제 빠지는 그 방향성은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경 안에서 추가적으로 좀 움직여주다가 다시 이와 같이 하락세경 돌파해서 위로 한번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일봉 차트에서 완전히 이제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이평선들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위치에서요, 여기서 이제 이 하락세경을 돌파해서 위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120일 이평선까지 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 이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맞고 다시 쏟아져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소 좀 더 걸릴 수 있는 이 이평선 아래에서 이평선 아래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는 무너지는 모습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 꼭지점, 이 하락세경의 꼭지점이 뭐 11월 19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월 9일이니까 시간이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이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좀 이제 차트 모습이 좋은 종목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잠깐 지난번에 그 뭐였죠? 리플 BTC 마켓 설명을 드릴 때 결국 이제 리플의 모습도 이 지금 테조스 BTC 마켓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될 거다. 물론 이제 봉의 모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200일선, 200일선과 이제 360일 이평선이 약간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테조스는 120일 이평선 안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00일과 360일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 BTC 차트를 잠깐 일봉 차트 볼게요. 일봉 차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올려놓는다 라고 하면 상승 조건입니다. 200일 이평선까지 올려놓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테조스처럼 이렇게 한 번에 뭐 크게 상승해주는, 테조스도 이제 거의 뭐 한 40~50% 이렇게 장대 항봉 거래량 실으면서 장대 항봉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리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인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이제 4,004토시였는데 지금 이제 3,634토시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올라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테조스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링크 차트, 제가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장기 이평선 다 넘어갔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눌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4분의 3을 안 깨고 여기서 좀 기다려줬어요. 21평 깬 다음에 웬만하면 뭐 51 이평선까지 또는 121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줄 만도 한데, 이 채널 4분의 3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51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51 이평선 딱 올라오니까 이격이 이제 좁혀졌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이 21 이평선 돌파시키는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 차트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로엑스도 지난번에 이렇게 장기 평선 200일 이평선 돌파한 다음에 눌러줬죠. 다시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지금 이제 51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51 이평선이 200일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마켓캡 이 순위를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체인링크 15이고요. 그리고 테조스 17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엑스는 약간 순위가 약간 밀려있긴 한데 뭐 30 몇 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되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 2종목, 그리고 30위권 약간 바깥에 있는 종목 1종목, 이렇게 해서 차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알트들의 방향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알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알트들 모습을 보면 이미 알트장이 시작된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알트 시총 그때 이제 추세 하락 추세 돌파했을 때 이미 알트장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개인들이 체감하는 알트장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개인들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결국 원하는 방향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개인들이 지금이 이제 상승장이라고 인식을 못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대한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인식 못하고 알트 상승장이 아니라 이 시장은 끝났다 라고 개인들이 판단을 하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 개인들이 빨리 알트코인들 싼 값에 헐값에 던지고 비트코인으로 가든 아니면 시장을 떠나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차트 개인들 심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숨길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숨길 수는 없고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리플 차트로 돌아가서 리플 먼저 이제 달러 차트 현재 이제 모습을 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엊그저께 스웰 시작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 0.31달러 고점 맞고 흘러내려서 이제 계단식으로 흘러내려서 지금 이제 362평선까지 내시간봉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현걸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몇 번 그려드렸는데 이 차트 모습을요, 이현걸님이 이제 그려주셨던 거, 내려왔다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급등해서 돌파시키고 흔들어주고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이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 안에서 흔드는 모습이 이 상승 가기 직전에, 급등하기 직전에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차트, 2017년도 3월달 차트인데 3월달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 세 번, 세 번, 그리고 급등해서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이 모습이 됐는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이 모습 다 지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기다리면 되지 않냐, 기다리면 이렇게 이제 급등하지 않았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내 돈을 실제 내 돈을, 투자금을 이 시장에 투입을 해서 리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얼마냐면 0.0058달러입니다. 0.0058달러. 여기 위는 0.0064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58원이니까 한번 볼게요. 1158원 곱하기 0.0064, 7.4원이고요. 7.4원이고 그 다음에 0.00 얼마였죠? 58 곱하기 1158원, 6.7원입니다. 7.4원에서 6.7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야, 어차피 350원. 한때 이제 많이 했을 때 4,000원까지 갔는데, 300, 2, 30원. 지금 현재 위치가 300, 2, 30원인데, 6.7원도 싸고, 7.4원도 다 싼 것처럼 느껴지죠. 느껴지고, 야, 이때는 다 사서 먹었겠다. 그리고 7.4원에서 6.7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왜 못 버티냐? 다 버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7,400만원이면 7,400만원이 6,700만원 됐다가 7,400만원 됐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더 큰 돈을 넣어서 7억을 넣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7억 됐다가 6억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과정을 다 견뎌야지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축소가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이제 모아졌다가 수렴됐다가 발산되는 그 과정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 직전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수렴했다가 다시 발산하죠. 발산하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이평선들을 확 펼치기 전에 한 번에 에너지를 100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또 빼버립니다. 올라왔다가 또 빼버려요. 그래서 이런 모습, 그리고 이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이때도 올라왔다가 이 아래 꼬리 보시면 다시 밑으로 뺀 겁니다. 빼고 그 다음에 올려서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안 뺐죠. 그 이후에는 끝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봉의 개수라든가 이런 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외에 모습은 2017년도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1시간 봉 차트에서 에너지가 빨래줄처럼 완전히 모이고 있다, 에너지를 완전히 모아주고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렇게 펼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제 펼치는 상태로 들어갔고, 그러면 아까 이제 2017년도 그림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모습, 이렇게 흔드는 모습, 이 흔드는 모습. 그래서
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뭐냐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빼서 이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단기 매매 뭐 5% 나는 손절하겠다. 또는 만약에 알트코인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손절시키는 겁니다. 손절시키고 또 만약에 나는 절대 내 스타일은 절대 손해보고 나는 못 판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난 적어도 뭐 5%든 먹고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나가라는 얘기예요. 올려줄 테니까 다시 올려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근데도 이제 다 안 나갔다라고 생각되면 또 빼는 거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빼면서 장기평선 밑으로 빼면서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주면서 털어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쫄아서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단기 이익 취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정리시키고 완전히 이 XRP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안 팔겠다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시장이 다 데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 리플 BT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플 BT 차트 그 테조스 차트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상승 조건이라고 제가 이 상승 조건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일 평선 안착, 아직 200일 평선 안착이 안 됐죠. 200일 평선 안착, 그리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달러 일봉 차트에서 이 361 평선, 200일 평선 여기 0.33달러 위에 안착 한 뭐 390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이 390원에 안착하면 그때는 아까 테조스 차트처럼 이와 같이 거래량 실으면서 한번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BT 차트 4시간 봉 모습을 보면 지금 뭐 종목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이 패턴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이거 역회된 숄더, 변형된 역회된 숄더로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안에서도 또 역회된 숄더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또 오른쪽 어깨. 그럼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겠죠. 이 작은 걸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이 모습 자체가 지금 달러 차트에서 이제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뭐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난번에 이 9월 24일 급락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모습,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떨궈주고 이렇게 한번 겁주고 다시 돌려세워서 올라왔던 이 모습이 지금 리플 BT 차트에서 XRP BT 차트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3,300 사토시 넘기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정리할 물량들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아까 이제 BT 차트 봤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는 이 3,300 사토시만 돌파가 되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3,320 사토시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때 이제 살짝 돌파했다가 윗꼬리만 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 어디였죠? 지금 이제 이 200일 평선, 일봉에서 200일 평선 이 자리까지 한 번에 왜냐면 지난 고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난 고점이 3,754토시인데 이때는 이제 3,754토시여도 200일 평선 못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3,754토시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200일 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Q&A 보기 전에 일단 제이캉님이 이 크립토 울프라는 분이 올려주신 트위터 알트 도미넌스 역회된 숄더 완성을 했다. 알트 시즌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차트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크립토 울프라는 이제 트위터 해외 이제 트위터 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뭐죠? 알트 도미넌스 차트는 이제 몇 번 봤었어요. 몇 번 봤었고 지금 이제 박빌분님은 지난번에 이제 2016년도 모습까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017년도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도와 비슷하든 2016년도 1월과 비슷하든 2017년도 3월과 비슷하든 둘 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라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알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S가 이제 숄더고요, H가 이제 헤드입니다. 그래서 역헤드된 숄더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고, 제가 지난번에 이 라인 넥라인을 넘게 되면 이때 이제 올라가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모습 여기 체크를 했죠. 이 모습을 이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면 그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016년도, 이분은 이제 2016년도 뭐 좀 그림과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지금도 알트 도미넌스는 이렇게 무너졌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주고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6년도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2016년도와 비슷하든 저는 이제 2017년도와 비슷하든 크게 이제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차피 채널 바닥에서 이 넥라인만 돌파가 되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움직여주는 그런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Q&A 들어와서 김태우님이 다음으로 작성해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유일하게 리플 하락폭이 확대되는 느낌, 세력의 눈속임이라 생각합니다. 겁에 질린 개미들 리플 300원 깨질 것 같은 느낌으로 물량 걷어들이는 중이고, 많이 빠져봐야 330원에 5% 미만이라 생각해요. 우리 가족분들은 잔파도에 걱정 마시고 이렇게 단기 수혜를 보고 들어온 물량 소화 과정이니 흔들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316원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맞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51 이평선을 깨는 흐름이 몇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그 장기 이평선 위에 올려놓고 어느 타이밍에 거기서 이제 스탑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이제 흔들면서 단기 매매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주는데 거기서 한 번 흔들 때 스탑할지, 아니면 두 번 흔들 때 스탑할지, 세 번 흔들 때 스탑할지는 결국에 세력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어느 타이밍에 스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11월 6일 경제 뉴스입니다. 이걸 보시면 멘탈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처 일은 부동산 자산이 1000조 원이랍니다. 이 돈이 결국 경제 위기와 더불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영상 제목은 심화되는 돈맥경화, 돈이 돌지 않는다.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 보면 돈은 넘쳐나는데 힘겨운 경제 성장.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또는 뭐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유동성 공급하는 걸로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때 기사 이제 올려주셨던 거 봤는데, 독일이라든가 오히려 홍콩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떨어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속 이제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빚입니다. 빚 금액이 어느 이제 임계점 한계치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결국에 아무리 경제 성장이 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빚 이자 늘어나는 그 속도를 커버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아무리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은 링크를 제가 오늘 영상 밑에 또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동국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 리플 수혜는 이걸로 끝나나 봅니다.
수요일 직전까지 상승했다가 수요일 기간부터 하락하는 패턴은 작년과 같은데 상승이 영 신통지 않은 것은 다른 점 같습니다. 일봉상 에너지는 고갈되어 당분간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비트도 이미 하락 시그널이 나왔으므로 저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주봉상 스토캐스틱 533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메이저 코인 이제 이동욱님은 보니까 이제 스토캐스틱 이걸 이제 보조지표를 많이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 메이저 코인 비트, 이더, 캐시, 리플, 요스, 라이트코인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적게 상승한 게 리플이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래도 저점에서 4배, 5배 정도는 갔는데 왜 리플만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횡보를 오래 한 것만큼 한 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예상하는 패턴이 맞다면 내년 3월은 되어야 제대로 상승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승폭은 크지 않을지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제일 뉴스도 많고 호재도 많은데 그닥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코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하는 기간이 길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뉴스도 많고 호재도 많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한 번에 지금 가격은 우리가 이제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뭐 320원에 있지만 이 가치는 한 번에 저는 반영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4,000원은 오지 않을 그런 가격인지도요. 뭐 5년 후, 10년 후 그런 것인지.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지 않는 것은 아직 확 빠지지 않을 타이밍 같습니다. 2017년 3월 이전에도 도미넌스는 고점, 저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빠지는 시기가 2년 넘게 시간을 걸리면서 확 빠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평들도 수렴하면서 말이죠. 주봉상 아직 122평이 돌아서 상승하는 모습이라 금방 쉽게 빠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평, 62평을 다 깨고 122평까지 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월봉상은 모든 2평들이 아직 상승 중입니다. 즉 2평이 수렴했다가 빠져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결론 리플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아 솔직히 힘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동국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더 많아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세력들의 저는 이제 목표라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시장을 이렇게 이제 본다. 지금 이제 이동국님 그리고 이동국님이 보신 대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제 차트 의견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제가 틀리고 이동국님이 이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투자 결정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국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좀 리플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저는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이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경자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외국이나 국내 언론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라는 당근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다가 브렉시트나 도이치뱅크 파산 등과 같은 유럽발 이슈로 뒤통수를 치며 유럽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경자위님이 써주신 말씀처럼 실제로 지난번에 그 미중 무역 합의가 됐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라는 이제 중국 쪽 대변인의 어떤 기사가 있었죠. 기사가 있었는데 금은동님이 이제 바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중국이 관세 철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 하루 만에 백악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상무부에서 미중 관세 철회를 합의를 했다. 그 합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게 트럼프 성향상 미국 그때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트럼프 스타일상 언제든지 판을 뒤엎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합의도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철폐도 단계적인 관세 철폐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의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관세 철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같이 봤던 그 도이치뱅크가 만약에 그 리먼 브라더스처럼 파산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거 뭐 미중 무역 협상 합의로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이때는 유럽발 이슈로 인해서 진짜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주가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요. 경자님이 써주신 내용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불화살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JTB207 도이치뱅크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채무 약 2600조, 파산 시 문제가 되는 파생 상품 규모 약 60조 달러, 약 7경원, 뭐 어마어마하죠. 각국의 대형은행 및 투자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네요. 후덜덜합니다. 도이치뱅크 차트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주봉상 500선을 맞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삼각 수렴 중인데요. 한 달 안에는 하방 이탈하여 하락을 가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유로 이하라면 부도 처리를 되는지를 안다면 현실판 빅쇼트를 맞추는 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망할 수 없는 회사, 망해선 안 되는 건물 회사라는 게 함정이겠죠. 리먼 사태가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는데, 만약에 도이치뱅크가 부도 처리된다고 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금융시장 평정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그 도이치뱅크 지난번에 우리가 차트를 봤잖아요. 삼각 수렴되고 있는 그 차트에서 리먼 브로더스 차트랑 겹쳐서 봤을 때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 신호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일단 생각날 때마다 저도 이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삼각 수렴 하단부를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2600조, 그리고 60조 달러면 아까 이제 봤던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가 23조 달러인데, 뭐 그거에 이제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영향을 안 받는 나라는 저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마 모든 국가들이 아마 이제 도이치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도이치뱅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 도이치뱅크에. 그렇게 돼도 결국에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풀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도 다 긍정적인 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형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가격에 관해 개인적인 견해 남겨봅니다. 코인 가격은 향후 전망이나 가치 등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리플의 현재 가격이 월등하게 고평가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용성 면에서 다른 코인보다 월등하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세력들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갈 때 이제 슬슬 올려볼까 하고 가격을 올리겠죠. 리플에 대한 찬사와 긍정적인 기사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을 보고 기운 빠지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지금 이제 김형우님이 그 예전에 이제 뭐 CJ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강아지 주인이 산책을 하는데 그 길게 목줄을 달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로 쳐져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고 주식의 가격이고요, 리플의 가격이 되고, 만약에 그 주인이 계속해서 이제 길을 걸어 간다라고 하면 강아지는 어찌됐든 그 주인이 따라가는 길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인이 실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 XRP가 가치가 제대로 이제 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은 320원, 뭐 325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벌어졌을 때, 그리고 가치랑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그 한계치까지, 그러니까 목줄이 완전히 팽팽해지는 단계가 왔다라고 하면 주인이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면 강아지는 딸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영훈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이제 올려주신 거 마지막으로 도부캠님이 올려주신 기사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나라 IMF 때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고, 기사 내용은 뭐냐면 중국에서 20년 만에 은행이 파산됐다. 부실대출 포비아 확산, 뭐 포비아는 그냥 공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가 확산됐다 라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 중국에서 부실대출로 은행이 문 닫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아직은 지방의 작은 은행의 사례지만 중국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 5월 내이몽고 자치구의 소규모 은행인 바오상은행이 파산했고
비슷한 규모의 몇몇 은행들도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서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국에서 은행이 파산해 법정 관리로 넘어간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최근 중국에서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출이 연체되고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거죠.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예금주들이 뱅크런에 나서기도 했고, 이에 치안당국은 100여 명의 경찰을 6개 은행 지점에 배치해서 혼란 사태를 경계했고 소문을 유포한 4명을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어떤 그 기업들, 부실화된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은행에 있는 돈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체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터질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 중국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를 보면, 아까 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 11월 7일자 기사고요. 중국 중소은행 부실덩어리 전락, 유동성 위기 올 들어 4번째.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고, 예금주 A씨가 이날 모 지점에 갔다가 손에 든 대기번호는 1490번, 앞에 대기인 수만 410여 명에 달했다.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지금 중국 지방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4번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4번째 일어났고,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까 뭐 중국 공안에서 나와서 중국 경찰들이 100여 명이 6개 지점에 나와서 이제 배치돼서 돈 찾는 사람들 통제시키고, 또 그런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체포를 해가고요. 또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은행 창구에 돈을 쌓아놨습니다. 우리 돈 많으니까 돈 안 찾아가도 된다,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 나와서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라, 지금 안 찾아도 충분히 우리가 줄 돈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만약에 돈을 안 찾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실제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제2금융권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지급 다 못 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이제 막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중국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이런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 도이치뱅크 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문제이지 사실 경제 상황은 어느 순간 어느 한 타이밍에 그 방아쇠만 당겨진다라고 하면 아래로, 주식시장은 아래로 이제 슈팅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